1 million, 100 million. 버핏이 이런 식으로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1, 2, 3, 1, 2, 3 할 때 나는 밀리언 단위다. 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봉기 대표님을 처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윤정엽 대표님 몇 번 모셨었는데 네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 사실 우리 김봉기 대표님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네네. 이 여의도 가치투자, 이 가치투자계에서는 또 이제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왜 그 워런 버핏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네. 워런 버핏의 찐팬? 네, 그렇습니다. 로도 유명하신데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엮으셨어요. 네. 워런 버핏의 마지막 강의.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마지막 강의입니까? 혹시 이분 뭐 은퇴라도 한 겁니까? 이번에 그 95세 나이에 CEO로서 재직 중인 마지막 주주총회를 25년 5월 첫 번째 토요일 날 한 5시간 이렇게 주재하셨었습니다. 예. 마지막 주주총회를 가지고 버핏의 어떤 모든 것을 네. 한번 책에 담아봤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마지막 주총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주총회 마치 이제 학습의 장, 학교의 강의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제목을 마지막 강의라고 이렇게 했고 주 내용은 마지막 주주총회 내용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으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영어 원문하고 김봉기 대표님의 해석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영어 공부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레그 에이블이 This bar is not too high. 기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요 정도는 제가 또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치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워런 버핏을 공부해야 하는가? 워런 버핏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말로만이 아니라 네. 실행으로 경영을 한 60년간에 걸쳐서 1억 원 정도를 최초에 투자했다면은 그게 이제 6조 원 정도로 키웠습니다. 그렇죠. CAGR 연평균 복리로 60년 환산을 하면 거의 한 20%에 가까운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현인 그 실체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뭔가 설계도를 나침판을 제공해주는 충분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김봉기 대표님이 또 이제 그 편역 그리고 해설을 하시면서 이 책을 삶에 관하여, 투자에 관하여, 비즈니스에 관하여, 경제에 관하여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 돈 많이 번 투자자를 넘어서잖아요. 우리가 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현인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현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억 원을 6조 원으로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여줬고 그 모든 그 주주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전달해준 주체자였었고 삶의 어떤 실행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칭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의 투자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또 이분의 행동, 말, 겸손함, 또 그리고 전략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이제 귀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책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예. 특히 요 맨 뒤에 표지에도 있습니다만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모든 선택을 완벽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은 결국 함께 일하고 존경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라고요. 많이 공감하십니까? 너무 그렇죠. 책의 결론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당신들의 그 롤모델, 히어로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히어로 롤모델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항상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 버핏과 함께 하느냐, 혹은 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게 이제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저의 롤 모델은 이 워런 버핏입니다. 괜히 여쭤봤네. 이거는 뭐 답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제 네.
본인의 그 롤모델 예. 그리고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톰 머피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워런 버핏의 롤 모델은 톰 머피, 네.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이제 스승님이 아니라 네네네. 톰 머피가 누굽니까? 톰 머피는 캐피탈 시티스라는 방송국 회사를 한 거의 30년 정도 경영을 하면서 해당 주주들에게 IPO부터 최종 그 디즈니의 네. 그 회사를 인수당하면서 주주들에게 수익률을 복리로 30년 복리 약 20%를 달성해 준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핏도 그 인수 자금을 대고 협조를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버크셔 해서의 이사회 이사로서 이렇게 로도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서클 오브 컴피턴스가 방송국 섹터 쪽이었습니다. 언론, 방송. 예. 그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수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 인수 부채를 전부 다 갚은 다음에는 또 다시 인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M&A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분권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본사에서는 굉장히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없는 분권화된 맞아요. 자회사들에게 다 권한을 주고 위임하고. CEO들이 다 이렇게 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분권화를 톰 모피에게서 이렇게 배웠었고요. ABC 방송국이 캐피탈 시티스가 인수했었던 그 회사입니다만 그게 경계해야 될 게 이제 ABC라고 이렇게 있는데 A가 에러건 오만한 거를 경계해라. B가 뷰로크로시 관료주의. C가 뭐 안일함 뭐 이런 건데 그 ABC를 경계하고 검소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톰 모피 자신의 롤 모델을 영웅한테서 이렇게 배운 그런 어떤 성과를 통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톰 모피도 최종 그 나침판은 어떤 거였냐면 주당 가치 한 주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버핏처럼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버핏의 모습은 대부분 톰 모피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캐피탈 앨로케이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모습, 버핏의 모습은 톰 머피의 모습이다.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도 그렇고 투자자로서. 주주를 우대하는 CEO로서도 그렇고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M&A도 버핏이 지원을 했고 마지막엔 그걸 디즈니한테 매각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주들에게 또 엄청난 가치를 더 높여준 그렇습니다. 인물인 거고요. 톰 머피. 톰 머피가 이제 최초에 IPO를 해서 그 IPO 가격으로 주식을 투자했다면 최종 그 디즈니에게 매각하는 그때까지의 약 30년 약간 안 됩니다만은 네. 연평균 복리로 30년간에 20% 정도의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준 대단한 거고요. 그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네네. 20%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으나 매년 그게 복리니까요. 예, 1, 2년이 아니라 네네. 30년 동안 네네. 또 버핏은 그걸 60년 넘게 60년간 이렇게 했으니까요. 1억 원이 6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캐피털 시티즈의 톰 머피 대표적인 인물이고 네네네. 또 제가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티셔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워런 버핏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도 많이 남겼는데 예. 버핏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찰리 먼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벤자민 그레이엄 스승도 너무나 당연하고 예. 그 중요한 누군가가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버핏에게는? 좋은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이사회 이사로 이렇게 많이 모셔와서 같이 일하자. 예, 같이 일하고 좀 도움도 받고 도움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제 그 이사회 이사로 영입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이제 다음 CEO를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그레그 예. 그 뭐 거기도 이제 훌륭하신 그렉 에이블. 예, 그레그 에이블 예, 회계사 출신으로 PwC 뭐 이런 데서 한 3, 4년 근무하다가 예. 이쪽 그 에너지 기업 들어와서 이제 기업 경영을 맡고 해당 회사를 버핏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수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합류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합류하면서 이제 내부 경영 버핏이 이제 서로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훌륭한 자질이 있어서 같이 지금은 이제 후계자가 돼서 얼마 전에 주주서신을 첫 번째로 이렇게 처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25년 5월이었죠. 그때 은퇴 발표하고. 근데 그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가가 거의 채권처럼 멈춰 있더라고요. 73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예, 정확합니다.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그 구조 자체는 네. 지금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재무 상태표죠. 그걸 이제 바라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다 나타나는데 전체 총 자산, 그 총 자산에서 구성들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들이 옛날에는 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일종의 이제 비상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한 전체 자산의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3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어떤 기회를 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인내하고. 테드 윌리엄스의 스트라이크 존,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홈런치기 좋은 존 안에 들어왔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쉽지 않은 디스플린 이 규율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복리의 가속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보험회사로서의 플로우트.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먼저 고객들한테 받아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은. 보험료. 사고가 터지면 그때 이제 지출이 돼서 파는 그 플로우트라고 하는 선수금이죠, 먼저. 네. 그 규모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비용도 안 들어요. 그 워낙 우량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받아놓은 돈이 받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은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나오고 그 먼저 받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인수,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익을 내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손흥민이 양발잡이인데 맞아요. 오른발도 잘 차고 왼발도 잘 차는데 우리 대차대조표도 보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자산운용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더 높여주는 채무 레버리지도 그것도 이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거는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부채인데 네. 여기는 부채가 거꾸로 그런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거꾸로 마치 은행들인데 은행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예금을 받아주는 식으로 그 부채, 그러니까 양호한 부채, 양호한 부채를 보험료. 예. 그것도 이제 한 자기 자본 대비 한 80% 약간 안 되는 정도의 그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이 한 전체에서 100이라면 또 왼발이 한 80%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예.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상태. 사실 24년 말에 주가 대비 25년 말의 주가는 약 10% 정도밖에 못 올랐고 말씀했듯이 약간 빨래줄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버크셔의 주가가. 예. 근데 역시 그때의 그 ROE, 이 자기 자본 주주 가치의 증가율은 그 정도 10%밖에 안 됐었어요. ROE는 ROA 곱하기 그 재무 레버리지인데 ROA가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6%, 7% 이렇게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재무 레버리지 때문에 한 10%, 10% 정도는 이렇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상태에서도 잔뜩 웅크리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도 10% 성과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주가가 또 못 오르니까 자사주도 산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요. 한 2년도 넘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PBR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 약간 안 되는 수준 되니까 역시 이 자사주를 산다고 이렇게. 주당 가치로는 이제 자사주라는 게 분모 숫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굉장히 크게 주당 가치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렇죠. 버핏도 보면은 아까 그 톰 모피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기간 동안에 자사주를 거의 전체 유통 주식의 절반 정도를 매수해서 없앴어요. 그 기간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 때 전체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50%에 달하는 주식을 이제 사서 소각을 했었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 정도 유통 주식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15% 좀 이상 될 것 같은데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그 분모를 줄인다라는 거는 동일한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주당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플로우트를 이용한 것도 양호한 부채를 이용한 것도 이제 그 일종의 왼발 오른발처럼 굉장히 노하우지만은 역시 또 다른 마법은 자사주에 있거든요. 주당 가치를 저평가됐을 때는 사서 적극적으로 사서 이렇게
주당 가치를 높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메인 발이 이제 자산운용.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자기 그 비즈니스들 지금 뭐 50개 넘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은 계속적으로 그 프리캐시플로우 주주들에게 환원 가능한 마치 매일 그 솟아나는 샘물처럼 현금을 창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결국은 주주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후임자 CEO에게 CEO를 시켜주고 자기는 지금 현재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그럼 떠나진 않는 거예요, 버핏은? CEO로서만 은퇴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있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잔소리 좀 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버핏이 이제 95세 나이로 작년 5월 달에 주주총회를 5시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Q&A를 잘 안 나오시긴 하던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95세에 어떻게 5시간을 그것도 그 정해진 질문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 답변을 그 중간에 한 30분 쉬었고요. 95세 나이에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시간 동안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이제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애들도 이제 70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승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 주식을 일부 주고 또 이제 기부도 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일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특히 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중에서 현금 비중이 35%. 어마어마한 건데 과거 대비 또 이 회사의 자산이 커졌으니까 네네. 똑같은 현금 비중이어도 절대적인 양은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뭔가 좀 증시의 버블을 경계하는 거 아니냐. 버핏이 어떤 마지막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들 보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미국 증시 계속 올랐긴 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버핏은 거의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만 불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국민연금 지금 자산 운용 총액보다도 더 큰 규모를 지금 버핏에 현금으로만요? 현금으로만 뭐 이렇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그리고 이제 그 현금을 코끼리 사냥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타겟으로 방아쇠를 당기는데 그게 이제 100% 지분을 인수하는 어떤 케이스 M&A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배당은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충분히 주주들이 운용하는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그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주들도 믿고 이제 내가 운용하는 것보다 버핏한테 맡기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버핏은 배당 안 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M&A,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주식, 애플이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어떤 시장 주식의 일부 지분을 이렇게 사는 이런 거 플러스 이제 자기 기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그다음 관련 비즈니스 인수하는 게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코끼리 사냥 타겟이 있는데 그걸 다 하고도 작년에 한 2건 아주 소규모에 해당하는 작년에 인수를 100% M&A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주식들은 시장에 일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싼 게 없다. 싼 게 없다. 예. 심지어 자기 주식도 싸지 않았다. 2년 동안 자사주를 안 살 정도면 싸지 않았다. 근데 지금 자사주를 2년 만에 산다는 건 지금은 싸다.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1.5배 한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뭐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를 해석해 보면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버핏 하면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사실 이제는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회사의 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이코 네. 보험회사잖아요. 예.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게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플로트 약간 뭔가 떠 있는 돈 같은 거. 보험료를 잘 수치를 해서 이거 내주기 전까지 보험료가 보험금이 되기 전까지 투자를 하는 거. 사실 이제 가이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 건데. 처음에 뭐 책에도 적으셨는데. 가이코 본사를 직접 찾아간 이야기도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감동적인데요. 버핏이 이제 30년생인데 51년 그러니까 21살 1월 달에 그때 그 콜롬비아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가이코의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어요. 버핏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영웅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예. 예, 그레이엄이 과연 어떤 회사길래 거기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지 지금처럼 이제 뭔가 정보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냥 보면 다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고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51년 1월 달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이코 본사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 질문자에 따르면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그쪽 경비를 맡고 있는 분이 예, 문을 열어줘서 어떻게 왔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예, 주말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러 왔다. 누구 없느냐. 아니 대학원생이 자기 약속도 안 교수님이 이사회 멤버인 회사를 네네. 그냥 주말에 찾아가서 네네. 야,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약속도 역시 안 하고. 버핏이 열정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것도 8시간이나. 그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다면서요, 네네. 문을. 예, 예. 안 열어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6층에 한 사람 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좀 한 10분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해서 회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로리어 데이비슨이라는 분인데 부사장을 맡고 계셨던 분인데. 마침 6층에 한 명 있는데 그 네네. 사람은 CFO 부사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0분만 죄송한데 얘기해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4시간을 이야기해 줬어요. 보험 산업의 본질부터 해서 그 가이코의 어떤 고객들이 굉장히 사고율이 낮은 고객들로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니까. 아, 막 남포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라 네. 안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네. 고객이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뭐 좀 더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이기 때문에 같이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 10만 건, 20만 건, 뭐 이런 100만 건 여러 개의 대수의 법칙. 고객들 중에서 어차피 사고는 터집니다. 사고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그거 남기고 또 그 언더라이팅 인수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거기서 못 난다면 이제 먼저 받아놓은 돈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그 회수를 하는 뭐 이런 모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4시간이 인생을 바꿔놨다. 그래서 이제 버핏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하는 주식이 돼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자기 전체 자산의 65%를 가이코 주식을 사서. 버핏은 21살 때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었다. 학생이었고. 네. 그런데 투자를 또 뭐 10대 때부터 했잖아요. 예. 그렇죠. 11살 때부터 장사도 뭐 이렇게 하고 하고 뭐 그랬었는데 버핏이 초기에는 시가버트, 담배꽁초 투자를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면 65%는 이미 굿 컴퍼니, 이 그레이트 컴퍼니죠. 그러니까 위대한 회사와 위대한 경영진. 그 당시에 쓰는 이제 완전히 칩 프라이스였죠. 회사 가격 경영진 그 삼박자를 갖춘 회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랑에 빠졌고 거의 65%를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 이제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는 담배꽁초 주식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라이프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 대학원생 열정이라는 시절에 거는 교수님이 이사회 멤버로 있는 회사를 무작정 찾아가서 문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서 경비 아저씨 귀찮게 해서 만난 사람이 CFO였고 그 사람이 10분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4시간 이야기해주면서 보험 산업에 눈을 뜨게 됐고 물론 아마 그 로리머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가이코 당시의 CFO가 이사회 의장님의 학생이니까 제자니까 특별히 얘기해줬겠죠. 뭐 아무나 그렇게 찾아간다고 만나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네.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할 때 그게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알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그거는 MBA 하던 시절의 예, 버핏이니까. 근데 예, 이게 예. 재밌는 건 75년 전 얘기입니다. 8시간을 겨울에 1월 달 그쪽 지역 굉장히 추워요. 기차를 타고 가서 또 이동을 해서 어렵게 가서 그게 이제 문을 사실은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일종의 무모함, 열정은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좀 버핏은 기질부터가 좀 달랐던 사람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남 때문일지 그 사람을 10분 동안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0분 만에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신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선의와 좋은 행동이 복리처럼 쌓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좋은 행동, 좋은 사람 마저도 복리처럼 쌓인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스트릿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식도 자산도 복리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에 투자한 것도 요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더 많이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김봉기 대표님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버핏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일본 기업들을 소개하는 이 소책자 한 2,000 내지 3,000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책이었대요. 그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기면서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넘기다가 상사 기업들을 찾게 됐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주식을 천천히 사다가 지금 현재 CEO 그레이그가 이제 탐방도 가서 미팅도 해보고 하니까 자본 배분,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이제 배당도 그렇고 기업 거버넌스가 거의 미국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영진들이 받아가는 보수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고 미국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거의 한 10%, 5개 회사에 10% 정도까지 올렸고 그게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배당이 나오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부채를 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자산 부채를 딱 매칭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뭐 환율에 대해서도 고정이 되고. 예, 고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받는 그 이자율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됐고 금리는 거기서 받는 배당 수익률은 한 5%. 자기 투자 금액 대비 한 계속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리의 돈을 빌려서 높은 배당을 받고 이걸로 환율은 동결시켜버리고 네. 해지가 자동으로 되고 돈은 또 더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스프레드는 플러스 한 4% 이상의 그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개 회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돈이 될 좋은 프로젝트는 같이 소개해주고. 아까 톰 모피가 뭔가 인수하고 이렇게 할 때 버핏이 돈을 대고 이렇게 했듯이 뭐 그런 어떤 협력 관계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은 뭐 거의 한 50년 앞으로 팔 생각이 없다. 부럽네요. 예, 그거 이제 아까도 말한 20대 초반에 가이코를 찾아간 그런 열정, 턴 에브리 페이지, 모든 그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굉장히 성실한 게 중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런 자세, 애티튜드 뭐 이런 게 이제 버핏의 스토리죠.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일본의 상사 기업 그러니까 5곳은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 이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현금이 창출이 되고 배당 받아올 수 있고 조금 아쉬운 측면이 버핏은 그럼 왜 한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할까? 물론 옛날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포스코 그렇습니다. 투자 잠깐 했는데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갔어요. 왜 버핏은 한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버핏이 왜 2019년도에 그걸 일본을 관심을 갖게 됐느냐.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버핏이 일본 기업들을 이렇게 보물찾기에 나섰다. 보물찾기. 예, 보물찾기에 나섰다. 이제 그래서 항상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게 이제 평상시 하는 일이겠죠. 그랬다라는 거. 참 대단하죠. 2019년 기업 거버넌스들이 이제 다 많이 미국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시점에 이제 그 중에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너무 싸서 동일하게 우리 한국 소개책자를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나라도 그 소개책자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 찍는 것도 있고 이만한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람 뭐 이런 거. 네네네. 넘기면서 이제 기업들을 다 모르니까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만 보고 샀었다. 근데 이제 개별 주식들은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한 20개 정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보험의 대수의 법칙처럼 전체적으로 오른 회사도 있고 떨어지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속성상 괜찮은 주식들 20개 구성을 해놓으면 손해날 일이 없는 거죠.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서 이렇게 기다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처럼 이제 사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코리아의 거버넌스가 충족을 못 시켰죠. 못 시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회수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핏이 모든 걸 다 이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TSMC도 주식을 샀다가 그런 걸 보면은 버핏이 모든 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실수한 것도 뭐
항공주 투자 대표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항공주식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도 장기간 복리로 20%의 성과를 낸 훌륭한 주식이었는데 인지를 하고 주식을 좀 사려고 했는데 약간 주가가 약간 좀 높아졌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안 샀더니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이제 자기의 큰 실수는 뭔가 배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놓쳤던 그런 실수가 이제 한복판 스트라이크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너무 나는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봤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여러 번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신중함 덕분에 헛발질을 더 안 할 수 있었고 또 실수를 더 안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실수는 심지어 그 위대한 투자자 버핏마저도 실수가 수반되는 게 그럼 그렇지만 전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실수 5개를 하지만은 전체 뭐 11점을 낸다면은 11점을 먼저 낼 수 있고 그 한 게임은 또 질 수도 있지만은 전체 그 세트로 이기고 세트뿐만 아니라 그것도 1등으로서의 어떤 60년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삶 자체에서는 항상 완벽할 수 없는 게 위대한 투자자 그렇죠. 테드 윌리엄스 이야기도 뭐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뭐 평균 한 3.4 정도 그러는데 제일 잘 친 때는 또 4할이 넘었대요. 그렇죠. 거기에 반대는 이제 100%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예. 그 정도 잘하는 게 이제 위대한 투자자인데 어찌됐건 뭐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많이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시고 그래서 상법도 1, 2, 3차 예. 개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이라면 만약에 이제 버핏이 한 20년 젊었다면 지금이라면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좀 아직 멀었습니까? 버핏이 2019년도에 일본 그 주식을 봤을 때처럼 뭐 충분히 이 시점은 다 됐다. 이제는 예. 그러나 이제 스트라이크 존, 버핏이 보는 스트라이크 존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버핏의 어떤 인수 기준을 보면은 어떤 세전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네. 한 7,500만 불, 뭐 7억 원 정도 좀 이상이어야 된다. 너무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다 커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한 기준은 ROE 그다음에 경제적 효자를 네.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런 겁니다만 맞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좀 소형주들이 많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큰 회사들 중에서 충분히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갖춰져 가고 있다. 아직 저는 뭐 메이드 됐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아직 좀 갈 길은 남았고. 예. 그래서 뭐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네네. 상당 부분 뭐 거의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토양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서 예. 제대로 뿌리 내리고 건강한 줄기를 이제 뻗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죠. 예. 사실 그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하는 거고요. 그렇죠. 윤종엽 대표님하고 김봉기 대표님하고 네, 마치 그렇습니다. 찰리먼과 워런 버핏처럼 예. 또 단단하게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버핏의 눈처럼 네. 밸류 파트너스에서 어떻게 예.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 대상들이 좀 있다면요. 어떤 기업군이에요? 네, 우리 기업 이야기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희들도 이제 동일하게 거의 유사한 기준입니다만은 이제 먼저 위대한 회사. 그게 이제 지표로는 뭐 ROE나 ROIC 이런 거거든요. 장기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위대한 회사여야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1번이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칩. 그래서 구된 칩이고, 그 다음 플러스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된 칩 플러스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주당 가치가 있고 주당 가격이 있는데, 가격과 가치의 괴리는 항상 있는 거고, 괴리를 이제 없애주겠다. 주당 가치를 그렇죠. 계속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괴리도가 차이가 큰 데는 괴리도를 낮춰주겠다.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사주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덴치 플러스 거버넌스고 요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좋죠.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KB, 신한, 뭐 JB 금융지주 뭐 이런 회사들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ROE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들 삼성화재나 또 DB화재보험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 배당 수익률도 이제 주고 뭐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높은 ROE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 혜자도 이게 지속성이죠.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그 구된 G 플러스 거버넌스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위대한 회사, 네. 좋은 가격, 예. 또 개선되는 거버넌스 예, 이런 예.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까? 또 많아지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그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데 정부가 마치 행동주의 펀드들이 인게이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이제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밸류업을 강제화하고 또 주가 누르기 뭐 방지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과거에 바위의 계란치 힘들었던 어떤 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은 뭐 상품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도 작년 7월에 통과가 돼서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것들을 실행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주주와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 간의 어떤 이해 상충이 서로 한쪽이 손해고 한쪽이 이익이 되는 거래가 지금도 막 그 과거처럼 있어요.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완성은 좀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저평가된 기업 발굴해서 사면 결국에는 그 회사 오너랑 싸워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막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그러지 않고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서서히 되어가고 있고요. 예, 가치와 가격의 그 괴리도가 가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지배주주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게 이제 가격이 낮으면 좋으니까 현재까지는. 예.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주가 그- 누르기 방지법 이런 것도 예.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도 사실은 버핏의 포트폴리오 다 공개돼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도 누구나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고 예, 뭐 예. B주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ROE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주주 환원도 잘하는 회사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에이 재미없어. 에이 저런 회사 재미없어. 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버핏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하질 않는다라고도 역설적으로 또 표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뭐 저는 버핏의 생각에 100% 동의를 하는데 버핏은 주가의 상승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남들이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거는 거의 안 하려고 했죠.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장기간 마치 농사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창출된 이익이 그 주주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향유하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주주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아직 안 들어왔지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재 가치들, 현금을 비롯해서 이제 미래 수익 창출력, 그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사업. 어느 회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AI 관련되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뭐 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다음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업과 또 연관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미래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현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의 수익 창출력,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캐피탈 알로케이션 어디에 이제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어떤 주주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이제 주식 가격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버핏은 다른 사람, 시장 참여자의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간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어떤 과실, 농사로 비유를 하면 그 농작물의 수익 자체가 그대로 이제 주주에게 이렇게 그만큼만 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자세. 그럼 장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네.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도 버핏은 많이 노려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현금을 잘 창출하는 회사, 그걸 네. 또 주주에게 환원하는 회사를 통해서 동행하면서 네. 많이 벌어왔다라는 예. 그 외 총 주주 환원율 네네. 이런 거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그렇습니다.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얼마를 그렇습니다. 환원했는가. 예.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네네. 이 용어를 예. 몇 년 전에 예.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쓰는 거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네.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총주주 환원율 이런 개념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2026년 엄청나게 이제 불량이고 물론 네.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시기잖아요. 예. 선배 투자자로서 후배 투자자들에게 예, 한마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 바로 이 책 워런 버핏의 마지막 강의에 예. 명쾌하게
다 기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 사서 읽으라는 거죠.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그 답은 이 책 안에 다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훌륭한 음식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재료가 좋은 훌륭한 그렇죠. 재료여야 되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요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강하게 권할 수 있는 가장 그 근원도 재료 자체가 세계 최고의 재료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버핏이라는 책의 재료. 가장 뛰어난 식재료면 또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거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도 그 명언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어라라는 게 또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렇게 가보면은 예. 대표님들이 항상 또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 읽고 계시고 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4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쉽지만 워런 버핏의 은퇴가 네. 은퇴와 동시에 또 남긴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그걸 또 많이 배우고 따르고 이게 사실은 작게 보면 나 하나하나가 다 또 부자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되는 그 네. 길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워런 버핏의 마지막 강의 김봉기 대표님이 편역을 하시고 해설하신 책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봉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